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가 알아두어야 할 재테크의 종류를 짧고 굵게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테크의 종류라 하면 돈을 버는 것,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즉 플러스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게 보통인데요. 오늘은 양쪽 사이드, 즉 마이너스를 줄이면서 플러스를 더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재테크 초보 입문에 좋은 기본서를 읽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빌론의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재테크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책 말고도 재테크 관련된 책을 기본적인 책들 꼭 필독 썰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을 또 언급한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바빌론의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버는 것보다 덜 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잘 안 되신다면 먼저 소비 통제, 마음의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통제력, 자제력이 쉽고 어렵지 않을 때 비로소 버는 것보다 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꼭 명심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보다 실제로 덜 쓰는 기술. 그렇다면 소비 통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돈을 안 쓰는 것인데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죠. 이때 해결책은 가계부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가계부 쓴다고 뭐 얼마나 줄겠냐, 그리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들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는 직접 손으로 쓰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가계부를 쓸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카드사 데이터를 불러와서 현재 소비 내역은 어떤지, 자산은 어떤지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빅테크 들어보셨죠? 이런 서비스들을 검색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손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4개의 통장처럼 자신이 소비하고 투자할 통장의 이름을 다 다르게 붙여서 나누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돈 때문에 힘들 때라는 주제로 자존감과 재테크, 행복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둔 적이 있는데요. 도저히 소비 통제가 안 된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히 20대, 10대 이때 알아도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시청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나의 행복이, 나의 자존감이, 마음이 건강할 때 그에 걸맞는 건강한 부가 따라온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빠른 길에 접근하는 게 아닐까요? 세 번째는 똑똑한 소비입니다. 내 몸값을 올리는 거. 여러분 돈으로 돈을 버는 거에 신경 쓰기 전에 2030 세대라면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투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는 투자도 중요한데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무리한 소비나 치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력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땐 당연히 공부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공부가 아니면 또 다른 스펙이나 자격증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하게 운동하는 습관에서 체력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스포츠에 대해서 취미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라고 조금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 물론 이것조차 쉽지 않은 분들도 생계형도 너무 많겠지만 요즘은 유튜브에도 인터넷에서 돈을 아끼면서도 운동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컨텐츠들 그리고 뭐 부업할 수 있는 컨텐츠들로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 배운다, 못한다 라는 게 요즘은 조금 잘 안 통하는 핑계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는 자를 돕는다고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멍 때리는 것도 좋지만 특히 젊은 세대라면 나이를 떠나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내 몸값을 올리고 조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빠르게 배우는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 능력조차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자기 몸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테크 영상을 일부러 찾아보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다른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학습 능력이 이미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특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록 돈이 안 되는 취미더라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또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스포츠, 악기, 언어, 요리, 공예, 유튜브 만들거나 SNS 하는 방법 등등 돈 버는 법, 또 취미로 돈 버는 법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어떤 걸 배워보고 싶으신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잣돈, 목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위한 배움에도 투자를 했고 공부도 했고 소비 통제하는 법까지 깨우치셨다면 드디어 목돈을 모을 차례입니다. 배움에 너무 인색하면 지금 푼돈을 모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도 하는데요. 배움과 경험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때의 친구들, 인맥들이 또 나아가 사회에서 큰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소비를 통제 못하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이것만 통제를 해도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소비 습관 중에 혹시 새는 구멍은 없는지 오늘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부자들은 대부분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는 똑똑함, 영민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색한 것과 다른데요. 이렇게 사리 분별할 줄 알고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쓸 줄 알아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몇몇 분들의 부자들은 이런 걸 정말 잘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분별력이 너무 끝내줍니다. 나를 위한 투자와 소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종잣돈, 목돈을 무식하게 모으는 것이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일인데요. 이때는 예적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추가로 CMA 통장이라든지 펀드, 연금저축펀드, 금투자 등 제가 간단하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영상들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액 투자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일정 금액의 목돈을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례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등등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성취 가능한 목표를 일단 달성해 보세요. 뭐 억 단위는 아니니까 이런 큰 금액보다는 작은 목돈을 달성하게 되면 성취감도 크고 다음에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내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대학생 때 500만 원을 이제 알바하면서 모으는 걸 첫 목표로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목돈을 만들겠다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다양한 분들의 목표들이 있지만 작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여러 번 차근차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재테크 성취감 그리고 재테크 근육이 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더 자주 많이 쌓이면 더 높은 목표들을 달성하는 게 쉽겠죠. 단계 차근차근 운동하듯이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앞단의 일들 다 겪고 나서 이제 목돈을 어느 정도 모았다. 그리고 그만한 실력이나 재테크 근육을 충분히 길렀다 하는 분들이라면 다음에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투자 활동을 할 때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등은 재테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최근에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죠. 매매 중독 수준이 아니고 게임이나 투기적인 성향만 없으시다면 경제 경영 공부하기에 괜찮은 투자 방법입니다. 또 급할 필요가 없고 올인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둔다면 위험한 투자와는 좀 거리를 둘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성투하는 방법 중에는 심리적인 것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 군중 심리에 관한 인문학적인 내용, 그리고 내학, 과학에 대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공부를 같이 많이 하면서 투자할 때 의사결정을 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인생을 살면서 서민이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이 보통의 일생 목표일 때가 많은데요. 내가 내 살 집 하나 마련해 둔 것만으로도 심적인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일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목돈이 묶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 특히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요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에서는 제가 집을 마련하게 된 실제 계기나 그 과정들을 또 실사례로 이야기를 담았고요. 또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전월세 정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영상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 플레이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테크 만렙들이 하는 활동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후에 종잣돈, 목돈이 마련이 되었다면 돈을 벌어오는 투자 활동으로 이제 돈을 좀 더 버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세테크, 세금을 합법적이면서도 현명하게 줄이는 활동까지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는 활동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절세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거예요. 특히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년을 주기로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할 수 있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릴 적부터 증여를 하여서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가족 전체 자산의 증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같이 알려서 같이 함께 자산에 대한 전략, 재테크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식, 대체 투자 자산으로의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주식 말고도 빠르게 발전하는 해외 선진국, 선진국 이런 것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들의 자산을 구매하거나 주식과 채권을 골고루 사들이는 전략도 같이 진행하면 좋겠죠. 또 금, 오일 등의 다양한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들 도 있고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위험자산군으로 공부하고 투자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공모주, IPO하는 종목에도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 공모주 열풍도 함께 같이 일어나서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리기도 하는데요. 지금이 꼭지인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는 개별 개개인의 개별 기업을 다 공부하면서 산업 경제의 전반적인 것들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제가 함부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증시와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에 이렇게 화량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 시책에 반하는 것보다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새로운 시조도 관심 있게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재테크 만렙의 최고봉은 나누기입니다. 재테크 만렙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까요? 이런 순간을 상상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엄청난 부자가 갑자기 된다면, 갑자기가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서도 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보통은 집 사고, 차 사고,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 하기에 부족한 돈이 아니라 넉넉하다면 그 이상 감당이 넘치는 부를 갖게 되면 오히려 그거를 나누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 귀족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지가 합해진 말인데요.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스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전 세계 부자로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두 분인데요. 빌 게이츠는 최근 블룸버그 TV에서 에밀리 창과 진행한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위협을 미쳐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단기간 내에 집중시키는 코로나19와는 달리 기후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미리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인류가 마주하는 진짜 시험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올해 3분기에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직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베조스가 집중할 사회 문제가 기후변화 대응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고액
기부자 1위였던 베조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베조스 지구 펀드를 설립해가지고 100억 달러, 하나로는 11조 원을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고 기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사라지고 지구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시기가 돌아오길 모두가 바라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리더분들이 앞장서 준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테크에 조금 초보 단계 앞단에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되실 거니까요. 이렇게 길게 단계별로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과 깊이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평생에 걸쳐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 경험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막상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게 생활에서 상식선에서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단계별로 모르는 요소들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더 한 걸음 부자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거, 마음적으로 부자 되는 거를 넘어서 나날이 하루하루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음에도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